벽지에 무걸레바지 글쎄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가구 안에 오픈장이나 밥솥장에 절대로 노출 콘센트 쓰지 마세요. 이렇게 생긴 게 노출 콘센트예요. 저는 이거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발코니에 하부장을 만들 때 그냥 타일 바닥에 가구에 면이 닿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위 기분입니다. 오늘은 사소하지만 무심코 놓쳤다가는 살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인테리어 항목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유튜브나 SNS에서 돌아다니는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인테리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집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공 후 하자율도 높고 무엇보다 유지관리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는 내 집에 절대로 하지 않는 인테리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걸레바지 제 집이라면 절대 안 합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무걸레바지, 마이너스 걸레바지가 요즘 인기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살아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요즘 벽지는 손자국이나 찍힘에 강한 엠보가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엠보 자국 앞쪽으로 물걸레질을 강하게 하면 젖은 때국물이 엠보 사이에 스며들거나 엠보 자체를 마모시켜서 아랫부분만 얼룩덜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집이라면 벽지에 무걸레바지 글쎄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디아망 포티스처럼 표면이 매끈한 벽지는 오염의 정도가 좀 나아요. 근데 걸레바지 너무 안 이쁜데 이거 어떻게 마감하는 게 좋을까요? 청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스팀 청소기, 막대걸레 등으로 박박 청소를 해야 직성이 풀리죠. 이런 분들에게는 무걸레바지 대신 일반 걸레바지를 1대1로 딱 맞춰서 시공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좀 높여서 시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시공해도 충분히 세련되고 살면서 관리하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대1 걸레바지 혹은 마이너스 걸레바지를 시공하시는 경우 디아망보다는 얇은 벽지를 추천드립니다. 엠보나 텍스처의 특성이 강한 디아망은 PVC 자체의 두께도 두꺼워 얇은 매지라인에 맞춰 접어넣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걸레바지와 벽지 사이의 매지라인이 깔끔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거죠. 홈파기 난방 단점이 더 많습니다. 왜 홈파기를 많이들 고려하실까요? 결국 비용과 공사기간 때문일 겁니다. 홈파기의 장점부터 살펴보면 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소음이 적고 이웃에게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주는 기간도 하루 정도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홈파기가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값 이상 확 차이나게끔 견적이 싸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30% 정도 절약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비추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홈파기는 기존에 있던 난방배관의 레이아웃 그대로를 따라 새 난방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인데요. 요즘 엑셀 배관은 공간의 가장 외측 테두리에서부터 일정 간격 떨어진 상태에서 중앙으로 둥글게 모이는 형태로 설치를 하거든요. 홈파기는 결국 기존 홈 모양에 맞춰 엑셀관을 배치해서 금속관 위치에 맞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시공해야 하니 최적의 난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바닥 난방을 다시 깔아야 되나요? 우리 집 준공연도가 아주 오래전이어서 아직까지 동배관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전체를 다 철거하고 새로 난방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 난방배관이 동배관인지 확인하는 법은 간단해요. 싱크대 또는 창구문을 열고 분배기 하단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관의 끝 재질을 봐주세요. 만약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관들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교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 임장 다니시거나 집 보러 다니실 때 거주자분께도 너무 미안하고 정신도 없고 하셔서 분배기 확인하시는 걸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인테리어 상담하실 때 우리 집 난방배관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몰라 교체를 고민하실 수 있으니 꼭 양해를 구하고 사진 정도는 플래시 팍팍 켜서 남겨놔주세요. 거실 여기에는 다운라이트 넣지 마세요. 인테리어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조명 배치 계획 좀 봐달라고 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 우물천장 안에 다운라이트를 뿅뿅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후회합니다. 대표님, 그럼 제가 저희 집에 조명 배치 계약 한번 해봤는데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되게 꼼꼼하게 하셨네요. 하지만 이렇게 조명 배치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조명을 계획할 때 네이버 도면이나 우리 집 단위세대 평면도를 열어두고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점 찍어가듯이 다운라이트를 배치하게 되죠. 실제 공간에서 서서 눈높이로 보면 간격이나 배치가 들쭉날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조명 배치 그냥 쉽게 딱 정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조명 배치하는 방법 딱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거실의 중심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중심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물천장, 단내림, 실링팬, 그리고 터닝도어 유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요소들이 없는 일반적인 거실이라면 소파에 앉아서 정면으로 보이는 벽의 중앙을 기준으로 조명 중심을 잡으면 돼요. 다운라이트를 3개씩 두 묶음 또는 2개씩 세 묶음으로 구성해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이때 실링팬도 TV벽의 중심에 맞춰서 설치해야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예뻐 보이겠죠? 하지만 우물천장, 단내림, 터닝도어 중 하나라도 있다면 거실 중심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TV가 있다면 TV가 조명 배치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TV가 항상 벽 중앙에 있는 건 아니니 터닝도어가 있다면 터닝도어를 제외한 나머지 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거실과 TV의 중심을 잡는 게 좋아요.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간접 조명 LED보다 T5가 낫습니다. 요즘 LED 스트립, COB-바 등 다양한 간접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우물천정이나 커튼박스 안쪽에는 무조건 T5 조명만 사용합니다. LED 스트립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추천드리진 않아요. LED 스트립은 롤 타입으로 나오고 별도의 커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다면 벽지의 빛이 조사되는 면이 은은하지가 않고 여기만 조명, 여기부터는 그림자 하는 이런 뚜렷한 경계선이 생겨버려요. 바로 이런 단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조명의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게 T5 조명인데요. T5는 이미 완성된 형태로 출시가 되고 확장 커버도 두껍게 덧대어져 있어서 빛의 경계선 자체가 생기지 않거든요. 간접 조명 색온도도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만약 내가 색을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 중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IoT 조명을 추천드려요. 상황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쉽게 색 변환과 조도 조절이 가능해서 요즘 인테리어 할 때 꽤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시멘트 줄눈 100% 후회합니다. 이거는 살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초반에 시공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줄눈은 무조건 캐라폭시로 하세요. 백시멘트 줄눈제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실의 건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곰팡이도 잘 생기고 색도 변색되기 쉽거든요. 게다가 독한 세제라도 써서 강한 압력을 주어 청소를 하게 된다면 탈각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욕실의 건식, 습식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우리나라 욕실의 특성상 전체 욕실의 바닥과 벽은 에폭시 계열의 줄눈을 시공해서 방수, 내구성, 청소까지 쉽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페이사의 캐라폭시가 시공성도 좋고 유지보수력도 탁월한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줄눈만 따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던데 화장실 할 때 주방, 발코니, 현관 이렇게 다 묶어서 시공하더라고요. 이건 괜찮을까요? 물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타일부의 줄눈을 에폭시로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산이 좀 타이트하시다면 화장실은 반드시 하시고 주방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신 다음에 현관과 발코니는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구 속 노출 콘센트 전체 완성도를 뚝 떨어뜨립니다. 주방 아무리 예쁘게 잘 해놔도 콘센트 잘못 쓰면 싼 티가 납니다. 가구 안에 오픈장이나 밥솥장에 절대로 노출 콘센트 쓰지 마세요. 이렇게 생긴 게 노출 콘센트예요. 저는 이거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콘센트를 해야 되나요? 조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왕 전체적으로 공사하시는 김에 주방 가구 내부 콘센트에도 이런 깔끔한 코너 콘센트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 가구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면 어떨까요? 일반 노출 콘센트 2구짜리가 1,000원 남짓한다면 코너 콘센트는 2구 기준 2만원 정도라 비싼 편이에요. 특히 전자레인지, 밥솥, 오븐, 인덕션, 식세기 등 주방 가구에 전부 다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가구의 문을 자주 여는 도어 혹은 도어가 없어서 항시 오픈장인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 가구에만 코너 콘센트를 설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4구에서 6구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집을 예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예쁜 콘센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쿠스코의 코너 콘센트를 추천드려요. 색상 옵션이 다양하고 모양이 간결합니다. 기성 양념 망장 대신 이걸 쓰세요. 양념통을 넣어두려고 망장을 당겨 쓰는 양념장 다들 아시죠?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크기가 나오는데 150, 200, 300 사이즈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념병 사이즈가 워낙 들쭉날쭉해서
기성 양념장에 각종 소스들을 보관하기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양념망장이 무거운 걸 버티기에는 하드웨어가 좀 불안하고 높이 때문에 안 들어가는 양념들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된다면 블럼에서 나온 레그라박스 서랍을 2단으로 써서 각종 양념들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2층으로 분리해 맞춤 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높이 조절도 내 맘대로 지정할 수 있고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일반 양념망장 부품은 비싸도 8에서 10만 원 정도지만 레그라박스는 서랍 하나에 20에서 30만 원 정도라서 가격 차이가 꽤 나요. 2단으로 만들면 거의 4배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방 인테리어 하고 나서 1, 2년 쓸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0년을 바라본다면 할 때 제대로 만들어서 오래 쓰는 게 낫죠. 안방 콘솔 공간, 잘못하면 집이 좁아 보입니다. 인테리어의 최대 목표는 집을 좀 더 넓어 보이고 깊어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20평대라면 30평대처럼, 30평대라면 40평대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게 있어요. 바로 안방 콘솔 공간입니다.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공간이 안방 콘솔 벽면인데요. 이 부분을 잘못 디자인하면 집이 굉장히 좁아 보일 수 있어요. 일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양한 구조를 시도하다 보면 현관에서 보이는 벽 위치를 살짝 앞으로 조정해서 다른 기능을 넣으려고 할 때가 있죠. 이 과정에서 복도 길이가 기존보다 더 짧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이 짧고 좁게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명해 주신 게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안방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안방 화장실 앞에 파티션을 세우거나 복도 끝에 키 큰 장 같은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도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납장을 만들면 공간이 더 좁아 보여요. 만약 수납장이 꼭 필요하시다면 중간에 오픈장 형식의 수납 공간을 두어 조금이나마 공간이 깊게 이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젠다이 없는 욕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직접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젠다이는 무조건 하세요. 욕실을 레트로한 느낌으로 디자인하면서 젠다이를 없애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젠다이 위쪽에 상부에 달리는 거울장 외경의 깊이는 1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젠다이가 없다면 세면대의 수전이 너무 벽 쪽으로 붙게 돼서 세수할 때 이마가 거울장에 다 불편해집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또 젠다이가 없으면 세면대 주변에 물건 넣을 데가 부족해서 세면대 자체에 물건이 올라가게 되며 금방 어수선해집니다. 그리고 젠다이를 만들 때 높이나 깊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실이 좁고 낮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젠다이 크기도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욕실 리모델링 할 때 젠다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1050, 1100 정도를 추천드리며 깊이는 110 정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면 허리를 너무 숙이지 않고 편하게 세면대를 이용하면서 샴푸나 비누, 칫솔 같은 세안용품을 올려두기에도 충분해요. 라인 조명, 마그네틱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라인 조명이 좋다, 마그네틱 조명이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사용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라인 조명은 조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밝은 느낌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커버면이 전체적으로 발광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빛나는 라인이 부각이 되므로 긴 공간감이나 깊이감을 강조하고 싶은 공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라인 조명은 고장이 나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직접 교체하기가 좀 어려워요. 마그네틱 조명은 기기 추가가 정말 쉽고 위치 바꾸는 것도 엄청 간편해요. 파라볼릭 조명, 라인형 조명, 원통형 스팟 조명, 펜던트 등 다양한 조명을 원하는 곳에 맘대로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나중에 관리하시기도 편합니다. 라인 조명이랑 마그네틱 조명은 매입을 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시공비나 설치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뭘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신다면 그림자가 요리를 방해하면 안 되는 주방이나 공간이 전체적으로 밝았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라인 조명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다양한 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마그네틱 조명을 추천드립니다. 거실 커튼, 안막은 피하세요. 거실에 안막 커튼을 쓰면 집이 훨씬 더 어두워 보이고 세로로 내려오는 안막 커튼의 조직감이 집이 좁아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침실은 숙면을 위해서 빛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거실은 사실 안막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차라리 불투명도가 높은 재질의 커튼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만 요즘은 린넨을 한 겹, 두 겹 해서 사계절 커튼으로 쓰고 속지만 다는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이게 낮에는 개방감도 있고 너무 좋은데 저녁이 되면 우리 집이 밖에서 훤히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이럴 땐 린넨이나 속지를 좀 더 직물감이 있는 걸로 하면 비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창고장 반드시 이걸 확인하세요.
발코니에 장을 짜서 창고처럼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발코니에 하부장을 만들 때 그냥 타일 바닥에 가구의 면이 닿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제작 가구라고 하는 붙박이 가구는 페트 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붙박이 가구는 물에 닿으면 내부 구조가 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타일로 단을 만들어 턱 위쪽에 가구가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직접 닿지 않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세탁기가 발코니에 있는 곳이라면 세탁기 배수구에서 넘친 물이 가구의 하단면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이런 디테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인테리어를 마치고 나면 눈에 띄는 작은 하자들이 꼭 있어요. 이런 건 대부분 손보면 해결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처음 설계가 잘못됐거나 동선이 불편하게 짜여 있으면 그건 당장 고칠 수도 없고 살면서 계속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은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직접 살림도 좀 해보고 자기 집 인테리어 경험도 있고 이런 디자이너를 만나야 제대로 우리 집을 편안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는 절대 디자인이 끝이 아니에요. 오래 써도 문제없는 집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인테리어 계획 세우실 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위 대표 김은희였습니다.